세무사 사무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65의 한 어르신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3,600만 원이라니 말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세무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내야 할 취득세였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일반 지역이었지만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세율이 3.5%에서 12%로 뛴 것입니다. 그 어르신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단 일주일 차이로 2,6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 대상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세금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정부 발표 전까지 서울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6일부터는 서울 전역 25개구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 됐습니다. 경기도도 과천, 광명, 수원 일부, 성남 일부,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까지 12곳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세금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취득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는 일반 세율 1에서 3%입니다. 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얼마 전 강북에 사는 한 50대 부부를 만났습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려고 했습니다. 본인 집이 한 채 있으니 2주택자가 됩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취득세가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8%가 적용된 것입니다. 만약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2,400만 원만 냈을 텐데 1,600만 원을 더 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증여입니다. 이것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입니다. 기존 3.5%의 3배가 넘습니다. 며칠 전 수원 영통구에 사는 한 어르신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무주택자인 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했습니다. 시가 3억 원짜리였습니다. 10월 초까지만 해도 취득세가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 이후 3,600만 원이 됐습니다. 2,6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어르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여를 포기할까 아니면 높은 세금을 감수할까? 결국 1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규제가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언제 풀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집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3억 원 이상이어도 기본 세율 3.5%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집이 한 채뿐인 아버지가 그 집을 아들에게 증여합니다. 시가 5억 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1,750만 원입니다. 12%가 아니라 3.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을 2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중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하면 12%가 적용됩니다. 5억 원이면 6천만 원입니다. 무려 4,250만 원 차이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이 추가됐습니다. 저가 매매 시 증여로 반주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무엇이냐면 시가보다 싸게 팔면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시가 대비 3억 원 또는 30% 이상 싸게 팔면 증여입니다. 이 경우 증여 취득세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6억 원에 판다고 가정합니다. 4억 원 차이입니다. 3억 원 이상이니 증여로 간주됩니다. 자녀는 10억 원의 12%인 1억 2천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일만 매매였다면 6억 원의 8%인 8천만 원이었을 것입니다. 차이가 7,2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규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 전 강남에 사는 한 6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집이 3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채를 자녀에게 싸게 팔 생각이었습니다. 시가 15억 원인데 10억 원에 팔려고 했습니다. 5억 원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안 됩니다. 증여로 간주됩니다. 자녀는 15억 원의 12%인 1억 8천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일반 매매였다면 10억 원의 8%인 8천만 원이었을 텐데 무려 1억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서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집을 사면 내가 직접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전세를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며칠 전 성동구에 집을 사려던 한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전세를 4억 원 끼고 2억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세를 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억 원 전액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결국 구입을 포기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양도세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어도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를 채워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9월에 동작구 아파트를 8억 원에 샀습니다. 당시 동작구는 조정대상 지역이었습니다. 2023년 1월에 동작구가 해제됐고 2024년에 11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거주를 채워야 하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도차익 3억 원에 9천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만약 2년을 거주했다면 세금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충금입니다. 12억 원 이상 주택을 파는 경우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취득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분이 2012년에 집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에 26억 원에 팔았습니다.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서 3억 2천만 원을 냈습니다. 만약 2년을 거주했다면 2억 원만 냈을 텐데 1억 2천만 원을 더 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양도세 중과 유예입니다. 지금은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중과세를 안 냅니다. 하지만 5월 10일부터는 중과세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되지 않으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를 더합니다.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입니다.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있다면 지금은 2,400만 원 정도인데 5월 10일 이후에는 4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어도 기본 세율 3.5%만 적용됩니다. 단 반드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집이 두 채 이상이면 12%입니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3억 원 이상이면 12%입니다. 차라리 매매를 고려하십시오. 하지만 저가 매매는 증여로 간주되니 주의하십시오. 시가의 70% 이상으로 거래해야 안전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하려는 경우입니다. 5월 9일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핵심 지역이나 가격이 떨어지는 곳은 서둘러야 합니다. 집을 사려는 경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갭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전액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위험합니다. 1주택자가 갈아타려는 경우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규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26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해제될지 모릅니다. 기다리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집값이 더 오르면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월 15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집을 같은 방식으로 거래해도 세금이 몇 배 차이 납니다. 특히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1세대 1주택자인지, 자녀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지,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지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한 가지만 잘못 판단해도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저가 매매도 조심하십시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자녀에게 싸게 팔아주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칫 더 큰 세금을 물게 됩니다. 시가의 70% 이상으로 거래해야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미리 물어보십시오. 몇십만 원 상담료가 아깝다고 혼자 판단하다가 수천만 원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는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구시 조정 대상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취득세는 2주택 8%, 3주택 12%입니다. 증여취득세는 3억 원 이상 12%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제가 직계 존비속에겐 3.5%입니다. 토지거래로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습니다. 양도세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모두 채워야 비과세입니다. 세금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